제가 사도광산 문제에 대해서 이해하는 바를 좀 말씀드리면 장관님께서 이게 제 이해가 맞는 건지 좀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사도광산 협상에서 일본 측은 원래 이제 이 문제를 피해가기 위해서 에도 시대의 역사만 등재를 하겠다 하고 해서 유네스코에 신청한 게 맞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지금 유네스코에서 세계에서 가장 많은 기부를 하는 국가가 일본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맞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일단 우리가 주장한 것은 거기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기타가와 지역은 에도 시대와 관계가 없고 우리 징용의 역사와 관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외를 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협상을 해서 그거를 아예 뺐습니다. 맞습니까? 이코모스라는 자문기구가 우리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그거를 제외하라는 권고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다 빠졌습니까? 반쪽짜리 등재가 된 겁니다. 네. 일본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전체 지역 중 한 절반밖에 일본으로서는 등재를 못한 결과가 네. 된 거죠. 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지난 2015년도에 우리가 일본의 후속 조치 이행을 못 받아낸 것은 결국은 이 강제징용의 역사를 전시하는 전시관을 현장에 좀 만드는 후속 조치를 합의를 했다가 그거를 일본이 지키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현장이란 말은 없이 당연히 현장에 할 거로 생각하고 합의를 했는데 현장이 아닌 도쿄 시내 한복판에 그 전 정보센터라는 걸 만들어서 호도한 거죠. 전 세계를 호도한 거죠. 그리고 동경에 있는 전시관의 전시 내용 자체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으로 그렇습니다. 전시된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번에 저희의 목표는 현장에 강제징용의 역사를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전시를 하고 네. 그 내용이 일본이 왜곡할 수 없게 만드는 것. 네. 그것이 우리가 원했던 가장 중요한 협상 목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이카와 박물관이라는 곳에 그런 전시를 하고 그다음에 그 전시 내용을 차후라도 일본이 고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 전시 내용을 일본 대표가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직접 발언을 하게 함으로써 그것을 고치지 못하게 하는 성과를 얻은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아까 권칠승 의원님께서 슬라이드로 보여주신 그 발언 문안이 그거 일부입니다. 네. 그래서 하여튼 절반은 잘라서 아예 등재를 못하게 하고 네. 그다음에 전시 공간을 만들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이제 강제성 표현에 대해서 당연히 우리가 그걸 요구했겠죠, 당연히. 네. 그래서 일본은 그 표현에 대해서는 뭐 요새 알레르기 반응을 보인다는 건 다 아는 거니까. 그렇지만 사실 우리가 협상을 할 때 그거를 받아들이게 하는 방법 타협 중에 하나가 과거에 같은 표현을 리포함으로써 그 표현의 이 효과를 계속 지속시키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 그걸 하셨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가 옛날에 제가 협상한 것 중에서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리프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거를 강대국들이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 그 리프함으로써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 즉 농취량의 제처리 시설을 갖지 않겠다든가 그런 어떤 공약을 재확인하기 위해서 그걸 리퍼를 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국제 협상에서 많이 통용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실은 그게 조금 약간 5% 부족한 거죠. 그걸 리피트했으면 오늘 이렇게 야당 의원님들이 이런 공방을 못했을 텐데 그거가 달성이 힘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걸 달성하려고 하는 방식이 국제 협상에서 흔히 사용하는 과거 문건을 리퍼하는 방식으로 지금 우리가 우리의 입장을 지켰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우리 입장이 약화된 적도 없고 네. 오히려 과거의 기록들을 함께 리포함으로써 더 강화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아까 그 결정문에는 아까 한정혜 의원님이 말씀하신 일본이 이 약속 이행하지 못한 비판 결정문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전반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이 어려운 협상 조건에서도 이 정도면 상당한 성과를 얻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의 말씀을 누누이 드렸는데 야당 의원님이 동의 안 하셔서 지금 이렇게 논란을 벌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 제가 하나 생각하는 건 뭐냐면 여기서 조금 우리 야당 의원님들이 불만으로 생각하시는 거는 강제라는 말을 거기에 박지 못했다는 것이 큰 불만이신 것 같은데 제가 그 5%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 정치권이 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언론이나 우리 정치권에서 이번에 이거 리퍼를 함으로써 그렇게 지금 일본이 그 표현에 대해서 저항하고 반대해 왔지만 결국은 이번에 재확인이 됐다. 이거는 상당한 성과다. 만약 우리가 우리 언론이나 우리 정치권에서 이런 거를 갖다가 높이 평가하고 했다 그러면 분명히 일본 언론이나 일본 국회에서 이거를 일본 정부에 물었을 겁니다. 이 리퍼가 어떤 뜻이냐. 이걸 그러면 지난번에 했던 force to work against their will이라는 표현을 그럼 재확인했다는 말이냐 우리 정부가. 이렇게 했다면 당연히 일본 정부가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주한 일본 대사관이 중앙일보의 문의에 대해서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그러면은 지금 강제성이라는 표현이 아직도 결국은 이번 합의를 통해서 살아있는 것이고 그것이 국제사회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형식으로 다 돼 있다는 것이 밝혀지는 겁니다. 그죠?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잘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지금은 우리 정치권에서 이거를 경쟁으로 끌고 갈 것이 아니라 이런 점을 부각시켜서 거꾸로 일본에서 확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드는 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관님?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예. 자, 이 사안으로 위원님들이